종목핫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11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간밤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 양시장의 하락이 조금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코스닥이 오늘 종가를 저가로 만들게 되면서 2%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11월 달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그리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나오게 되는데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해 보시죠.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대현 전문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11월의 시작을 조금은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 주 장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선이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네. 결과는 아무래도 13일 뒤에 아마 한 11월 18일 정도에 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아마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오늘도 오후장에 대선주들이 좀 움직임을 강하게 네.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이제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금이 몰리면서 유입되면서 친환경 쪽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혹은 순환매를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타점 잘 잡고 자금이 좀 들어오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이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대응할 거면은 한꺼번에 모든 비중을 네. 담지 말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릴 것 같거나 밀리고 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야금야금 매집한다라고 네. 이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밀릴 때마다 자금이 있어야, 총알이 있어야 더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출 수가 있고 낮추게 되면은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베팅을 할 때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필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 여러 가지 걱정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피델릭스고요. 1,500원 매수가시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피델릭스 1,610원이고요. 5% 상승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피델릭스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다소 이런 수익을 보면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네, 피델릭스는 중국 기업 관련주죠. 네. 중국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관심 종목으로 중국 기업을 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피델릭스가 장중에 무려 플러스 10%
10% 정도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가 저항을 맞고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플러스 5.99%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경기 부양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추세가 단기랑 장기 이평선들을 죄다 돌파를 하고 있고 1,700원 부근에서 많게는 1,8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인대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면밀하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들릭스는 다만 월봉을 같이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 년마다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1,100원 부근에서 많게는 1,800원 부근까지 약 무려 한 4년 동안, 5년 동안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700원에서 1,8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좀 매도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원에서 1,8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재차 다시 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1,500원이면은 최근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절선은 1,6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절선은 1,600원이었고요. 단기 목표가 1,7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이렇게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평단 26,000원이시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일진전기 25,15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본전가로 올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일진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잘 가는 종목 중에 네. 하나죠. 어려운 장 속에 효자 종목인데, 그러게요. 네, 일진전기는 전력이나 전선 관련주고 더불어서 보시면은 9월 9일까지는 항상 조정을 받다가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5월 달에는 3만 원 찍던 종목이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16,000원 부근까지 고점과 저점을 내리다가 지금은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이미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는 전형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중심선 라인 23,000원 라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는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과 실망 매물이 변동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번에 오늘 또 이제 산일전기가 실적 발표하면서 지수가 밀려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을 주목해 보고요. 단기 지지선은 23,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26,400원인데요. 26,400원을 1차적으로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지금 상승 국면을 이루고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또 다시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을 보이는 만큼 패턴을 좀 보면서 수익과 매도를 전략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월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 구간을 주기는 하지만은 이 파란색 라인 10월봉 부근에서 조정을 좀 주기는 한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추세가 여기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26,000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까지 잘 들어봤네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우리바이오입니다. 매수가 4,200원이시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마리화나 관련주를 단타 관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해리스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다던데 다음 주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우리바이오 4,005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급등세 보였네요. 15% 가까운 그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우리바이오 사실 이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 시기에서 사실 수익을 보았을 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다음 출장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네. 통상 한 13일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18일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면서 고점과 저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면은 8월 9일 날 6,000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데드캣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도 낮아지고 반등세. 이때 당시에 토론회 9월 10일 날 토론회를 앞두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20% 넘게 22%나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 엔벨로프 상단 부근 빨간색 선 라인 상단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윗꼬리가 좀 출현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대선 일자가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4,200원이면은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월봉상 보면은 흐름을 같이 한번 보면요. 과거에 4년 전에도 급등하고 나서 추세가 낮아진 적이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급등세를 보여서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쭉 달고 나서 다시 좀 우하향 국면을 좀 그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이죠. 중간중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하락세를 좀 보인 이력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주가가 좀 밀리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기회를 그래도 좀 주면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는 만큼 4,2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릴 때 충분히 기다리면은 눌린 구간을 항상 주식은 주기 때문에 눌렸을 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은 3,900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탁월해 보이네요. 우리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38,5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수익 다 절단했는데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는 4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월 22일까지 그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어줬었습니다. 52,000원까지 갔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잘 타면서 눌림을 주면서 매수 기회를 항상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가 38,5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 부분이 엔벨로프 하단 부분인데요. 42,0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익절선은 고로 42,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수익 익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42,000원에서 뭐 100원 뛰기로 지지 여부를 좀 보여서 반등을 좀 보인다면은 다시 중심선까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중심선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월봉상 지금 딱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과거에도 박스권 흐름을 반복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은 만약에 단기 지지선 아까 4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37,000원까지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10월 달도 37,000원에서 반등 이력이 있고요. 9월 달도 37,000원 부근에서 반등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재공략하고 싶으면은 37,000원 부근에서 재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1,8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지 엘리트 1,344원에 오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은 게 9월 27일 날 2,520원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거의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지 엘리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이 좀 자금이 유입되는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9월 27일 날 2,500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긴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하락폭은 다만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는 61선 부근에서 지금 하단을 지금 맴돌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 발표를 어떻게 하냐 마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역시 좀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내비쳐지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1,84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다만 월봉을 보시면요. 길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패턴을 보면요. 자, 반복적인 흐름을 좀 매 연마다 매 월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하단 부분까지 밀린다면은 1,100원 부분까지 밀렸다가 1,100원에서 1,000원 부분까지 밀렸다가 항상 이렇게 다시 10월 달, 11월 달 이 과거 흐름을 본다면은 1,000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1,700원이나 1,800원 부분까지 항상 반등을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는 지금 현재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반등폭이 높게 나온다면은 매수가 범위까지 1,700원에서 1,800원 부근까지 이 상단 부근까지 재차 반등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눌린다면은 1,000원 부근까지 눌릴 수가 있으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1,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악조건으로 내려온다면은 비중을 좀 태워서 평단가를 확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소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월봉이에요. 캔들 하나당 매 월을 가리키기 때문에 30일마다 매 월마다 가리키는 캔들이기 때문에 1,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1,700원 부근까지 상승하려면은 하락 후 횡보 후 반등까지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형제 엘리트도 잘 들어봤네요. 다음 종목은요, 베셀입니다. 35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고요.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셀 220원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11% 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베셀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베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 관련주죠. 최근에 드론 관련주로 방산 관련주가 오르면서 전쟁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드론도 같이 좀 부각받아서 상승세를 좀 보인 이력이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200원 뛰기에서 그래도 다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가 350원이면은 상단에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기 종목이고 리스크가 좀 큰 만큼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원 라인에서 지금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그 200원 부근을 6거래일에서 10거래일
6개월일 동안은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과거에 전쟁 관련주로서 같이 엮이면서 드론이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면밀하게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원 부근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봐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특공대원 전문가님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공대원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름처럼 특공대원 저희의 계좌를 또 11월에 지켜주실 수 있겠죠?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뭐 빠질 거는 예상은 했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어려운 시장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11월 어떻게 좀 보내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FOMC 일정도 11월 8일 날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좀 빅 이벤트가 좀 많은 만큼 다음 주까지는 이 바람이 좀 아직까지 여운이 좀 남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후반부터는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을 했는지 혹은 외국인이 좀 그래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인지 바닥에서 내가 잡았는지 혹은 위에서 잡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아무래도 바닥에서 잡았더라면은 그래도 좀 불안감이 그래도 더 위에서 잡은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 여부를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의 추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목은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네. 물리더라도 무릎에서 물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안전합니다. 무릎에서 그렇게 물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 바닥에서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발바닥에서 잡아야 된다. 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종목 잡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네. 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아까 듣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 약간 추세를 봐가면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린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다 태우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좀 추세를 좀 보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선은 좀 지지해 주는지 과거에 만약에 뭐 4년 동안 앞서 AS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4년 동안 항상 지지해줬던 그 여부를 좀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여부 보면서 비중도 야금야금 태워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11월 달, 12월 달 계좌가 많이 상승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종목들의 지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주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MS랑 메타가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세부 지표라든가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꺾였어요. 네. 지금 우리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분위기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연말에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으로 좀 넘겨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11월 달에 AI 관련 좀 이벤트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AI 서밋도 있고 개최하는 일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달은 그래도 기술주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물론 FOMC 일정과 미 대선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밀리고는 있지만은 성장주로서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AI 관련주나 혹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도 반도체도 오늘 좀 수출이 좀 좋게 나왔어요. 과거 최대 수출을 좀 기록한 만큼 이게 다 호재로 좀 작용하니까요. 종목마다 물론 타점이 다르고 매수 타점도 지지 여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잘 가는 종목들은 최근에 펩트론도 굉장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마다 좀 추세를 보면서 좀 상승 국면에 있는지 보면서 타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에는 인공지능 관련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있긴 하잖아요. 네네. 혹시 기술주인가요? 아니요. 오늘 들고 온 거는 대선 관련주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종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힌트 주세요. 뭐 트럼프일까요? 해리스일까요? 해리스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네,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목들의 타점을 좀 잘 잡는 방법을 이 시간에 배워야 될 텐데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지만 또 11월의 첫날인 만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요. 오늘도 야무지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움푹 파여서 물이 좀 괴어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 기법은 백분율에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남들보다 발빠르게 바닥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추세 전환 웅덩이라든지 단기 웅덩이라든지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일정이나 이슈가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슈가 있는 이슈나 일정이나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하는지 보면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짤막하게 일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있죠. 관련주 매일같이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바이오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뒤따라서 올랐고 뒤이어서 SG라든지 셀리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힘입어서 주가가 웅덩이가 포착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25일 날도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1심 결과를 앞두고 나서 이재명 관련주도 동신건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에이텍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관련주들 화천기기나 덕성, 노을도 있고 남선알미늄도 있는데 이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그 여부를 보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일정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일정인데요. 자, 10월 달에 일정 캘린더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일 1등으로 1순위로 제일 많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거는 펩트론이죠. 펩트론이 109% 정도 상승하면서 위고비 출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되면서 100%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대화제약 역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93%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진건설 로봇 역시 로보월드 개최를 앞두고 85%나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정치로도 엮여 있죠. 추가적으로 펩트론이라든지 피델릭스라든지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동반 같이 오름세를 보였고, 다 같이 좀 모멘텀이 좀 기대감이 좀 있던 종목이었죠. 피델릭스도 경기 부양 관련주로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이제 트럼프 관련주도 되고 같이 33%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펩트론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 실적 기대감으로 77%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역시 일정 캘린더 안에서 이렇게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기회에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일정 캘린더라고 해서 기대감이 있는 일정들을 작성을 해서 관련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0월 중순에 10월 13일 날 적혀 있죠. 15일 날부터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적혀 있고, 이때 펩트론이 100%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10월 8일 날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대화제약이라고 적혀 있죠. 93%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10월 12일 날은 피델릭스가 57%, 10월 17일 날에는 TSMC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77%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10월 23일 날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로보월드를 앞두고 나서 85%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오는 11월 달도 여러분들 대비와 대처를 꼭 하셔야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바이오 왼쪽 보시면요. 9월 달에도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TV 토론의 기대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고, 지지율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각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한 상황에서 이 토론회가 다가오면 올수록 주가가 기대감에 힘입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9월 10일 날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요. 11일 날에는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빅 이벤트죠. 다들 세계에서 관심 있게 보는 빅 이벤트인데, 그중에서 또다시 우리바이오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똑같이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세 가지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시 22%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1일 날 TV 추천으로도 나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기대감에 힘입을수록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이 어딘지 몰랐을 때는 웅덩이 기법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가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 트렌드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지, 상승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도 좀 포착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1월 달, 11월 초의 일정 캘린더인데요. 왼쪽에는 11월 중에 발표될 거라서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 없이 적어놓은 일정들을 쫙 적어놨고, 빨간색은 관련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비만 학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인대도 경기 부양 4일부터 8일까지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끝나고 브리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에서 8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AI 일정도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AI 서밋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신기술
기대감이 형성돼서 주가가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 투표일을 또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결과는 13일 뒤에 11월 18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 6일 날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만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면역 항암학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장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강세였죠. 항암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적혀 있는 관련주들은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이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죄다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브리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8일 날에는 윙이푸드가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전에 좀 미뤄졌어요. 10월 말일 날 원래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미뤄져가지고 11월 8일 날 미뤄져가지고 주가가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상한가까지 갔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꼭 신청해서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법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일정 캘린더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법과 캘린더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특히 11월에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신청해서 지금 바로 받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기법과 캘린더를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핵심 포인트 딱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웅덩이 기법 매매 포인트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하를 암시한다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웅덩이가 총 3가지 분류가 있어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장기 반전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은 추세 반전과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해야 되고 이 3가지 웅덩이가 떴을 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좀 바닥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바닥을 암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고 10,000원이면 10,0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정을 암시하죠.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 보면 어려우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30일 날 TV 추천으로 나갔었고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웅덩이 3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7월 말부터 8월 초에 웅덩이 3가지가 모두 출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녹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보이실 테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오실레이터가 맨 하단에 있는 음봉이 오실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봉이 길이가 유지가 된다면은 조정이 아직도 좀 길어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30일 날 나가고 나서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10월 29일 날 45%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왼쪽 하단에 녹색 박스를 보시면은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된 그런 상황에서 바닥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죠. 보면은 11,000원 부근에서 한 5거래일 정도 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이었고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는 순간 8월 16일 날 TV 추천으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16일 날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9월 3일 날 2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43%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센즈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었고 이때 당시 가격이 5,200원대였어요. 5,200원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죠. 5,200원에서 5,300원, 6,000원, 6,100원까지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디페이크로 부각받으면서 단기적으로 5,000원대에서 12,000원, 13,000원 부분까지 더블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더블 정도 올라가는 중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 웅덩이랑 추세전환 웅덩이가 떴을 때 9월 6일 날 TV 추천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5일까지 무려 57%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으로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떤 종목을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 종목의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AS 오늘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하나씩 저희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받은 종목입니다. 바로 어제 받은 종목인데요. 산일전기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41,600원, 목표가 45,800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어제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오고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고점이 46,350원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에 주셨어요. 네, 그럼요. 네. 야무지게 드렸죠. 네, 아주 야무지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야무지게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나요? 차트를 보면서 브리핑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일전기는 모멘텀이 총 4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할 것 같은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근데 다만 이 실적이 왜 좋게 나올 거냐면은, 전기료 인상이 9.7%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변압기 관련주로서 한전이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에너지 박람회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시초가가 41,600원에 시작을 해서 목표가가 45,800원 제시했던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돌파를 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해서 수익률은 10.10%에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어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매 월마다 상장하고 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매 월마다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일봉이라서 그게 좀 포착이 안 되는데 매 월마다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 9일 날 최저점 28,000원 부근을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10,000원이면 10,000원을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8,000원 부근에서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랑 장기 이평선들을 죄다 돌파를 하면서 50,00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9월 달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10월 달에는 다시 조정을 줍니다. 10월 달부터
달부터 쭉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11월 달부터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매 월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추세 전환과 단기 전환,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웅덩이가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 추천이 나가서 오늘 시가에 매수해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46,000원 부근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이 부근이 엔벨로프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5만 원대까지의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재차 고개를 좀 숙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매수가 범주 안에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드린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돌파를 좀 못할 것 같으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산일전기 지지선이 좀 있을까요? 지지 라인? 네, 지지라인은 중심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벨로프 중심선 구간이 한 4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43,0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이탈하면은 익절, 이탈 안 하면은 홀딩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의 단기 지지선은 43,000원 정도고요. 일단 46,0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5만 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43,000원을 깨게 된다면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는 전략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AS 받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사조시푸드고요. 매수가는 7,070원, 목표가 8,2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수익률은 16%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보니까 저희가 9월에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해주실 때 지지선이 7,770원이고 8,100원에서 8,200원을 두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9월 23일에 8,490원이 고점이었고요. 최근에는 좀 흐름이 약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6,9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회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K푸드 관련주로서 실적이 좀 기대감이 좀 고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인 만큼 이 종목을 좀 유심 있게 좀 보자는 취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조시푸드 역시 7월 26일 날 추천드렸고, 단기간에 좀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한 5거래일 만에 플러스 15% 정도, 16%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K푸드 관련주로서 이때 당시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가 오히려 더 사는 흔적을 좀 보였죠. 최대 주주가 소유 이제 주식수를 35만 주를 더 증가시키면서 이 기대감이 더 실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K푸드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수급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보면서 AS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추천이 나갔던 때고 한 7거래일 정도 소요가 됐네요. 자,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추세 전환과 단기 전환 웅덩이가 뜰 것 같아서 미리 추천이 나갔었고요. 보시면은 검정색 하단에 있는 부분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분율로 설명을 드렸고 0부터 100까지 20 이하로 내려오면은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한 21에서 2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물이 좀 고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추천이 나갔었고, 그리고 나서 7거래일 만에 좀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듯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7월 달에 상승 흐름 보였다가 8월 달에 조정 줬다가 8월 달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다가 9월 달에 또 눌렸다가 또 다시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9월 5일 날 5,880원 찍고 나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5,800원에서 다시 8,000원 부분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다시 또 이제 긴 횡보를 10월 달에 좀 가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거 흔적을 본다면은 9월달, 8월달, 7월달 흔적을 본다면요, 6,000원 부근에서 항상 6,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반등에 성공하면은 8,000원대까지 오름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면은 웅덩이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이고 좀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조는 6,0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조는 8,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조시푸드는 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면 좋고 8,000원대에서 매도를 하면 좋다. 이 종목도 약간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에게 계속 효자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사조시푸드까지 AS 자세하게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잡아보고 있는데요. 직접 잡고 싶으시죠?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법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일정 캘린더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챙겨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종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오늘 종목은 해리스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마리화나 관련주입니다. 마리화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지만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오성과 한음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네. 오성과 한음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오늘 종목과 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죠? 네. 네, 오늘 종목은 필름, 보호 필름이라든가 기능성 필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마리화나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명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모멘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해리스가 오늘 사전투표를 단행했는데 사전투표에서 62%나 달성을 했고 트럼프는 33%로 달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마리아나 관련주가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세를 보였고 재차 지금 웅덩이 출현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거는 선거 일시랑 선거 인단인데요. 11월 5일부터 이제 11월 6일까지 일시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13일 정도가 소요가 되어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5일부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결과 발표되면은 다시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오늘 기사인데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무려 62%, 트럼프가 33%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전투표 결과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등락을 좀 보이는 상황에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을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쪽으로 더 기대감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건 트럼프도 당선이 되면은 대마도 찬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리스에 이어서 트럼프 역시 당선이 되면은 미국 정책주로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트위터에 트럼프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자, 빨간 줄 보시면은 나는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서 구금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고 더불어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달부터 찬성표를 나는 던질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마리화나에 대해서 대마에 대해서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당선을 해도 합법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자,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때 당시가 9월 달에 토론회를 앞두고 나서 오성첨단 소재가 상한가 부근까지 안착하는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웅덩이가 모두 3개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데드캣이 나오면서 이 엔벨로프 파란색 라인 상단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쭉 트럼프가 좀 흥행을 하면서 열풍을 좀 이어가면서 오성첨단 소재가 고개를 쭉 숙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25일부터 약 6거래일 동안 횡보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50원 부근에서 6거래일 동안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가 모두 출현했을 때 당시가 1650원 부근인데 오늘 윗꼬리가 생기면서 168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웅덩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이고요. 마리화나라는 이벤트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름처럼 우리에게 오성이라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해 메인 이벤트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와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야무지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